음력 4월 보름날입니다. 제가 이렇게 포교 처음 했을 때, 2007년도 이런 때는 4월 보름하면 늘 마음이 새롭고, 설레고, 막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4월 보름이, 음력 4월 보름은 한거 결제이래요. 시내에서 포교를 하다 보니까 해제를 안 하고 그래서 그렇지. 산속에 있으면 오늘이 이제 결제일이에요. 그러면 스님들이 이제 한거 결제일에는 90일 동안, 석 달 동안 모여서 공부를 해요. 결제 전날 13일까지 절에 들어와야 돼. 통도사면 통도사, 해인사면 해인사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13일 날이나 14일 날 방을 짜요, 방을 짠다라는 게 뭐냐면 소임을 정하는 거야. 누구는 화장실 청소하고, 누구는 목욕탕 청소하고, 누구는 방 청소하고, 누구는 이제 대장 뽑고, 누구는 이제 그 병법이라고 해서 연부라는 스님 뽑고, 등등의 스님들이 이날에 결제하기 전에 다 뽑아놓고 13일 날 뽑네. 그리고 14일 날은 삭발하고 15일 날은 오늘 결제하고, 결제 법어, 큰 스님 계시면 결제 법어 듣고, 그렇게 해서 석 달 살림을 시작하는 날이에요. 이제 지금도 산중에는 여러분들 우편 많이 받았을 거예요. 한거 100일 기도 이러면서 한거 100일 기도 올리세요 라고 하는 것도 그 절 막상 안거에 들어가진 않는데, 안거에 들어가는 절들이 선방에 참선하는 그런 절만 들어가지 말사에는 안거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산중의 절들은 그래 나도 우리도 기도는 들어가야 돼 하면서 한거 100일 기도, 동한거 100일 기도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100일 기도 하라고 올리라고 그렇게 하죠. 근데 여기는 이제 한거, 동한거를 따지지 않고 1년 내내 이제 3월 달에는 3월 달 100일 기도, 여름에는 여름 백중 기도, 가을에는 또 가을 100일 기도, 동지 기도, 정초 기도, 1년 내내 이제 기도가 있어서 동한거, 한거 기도를 따지지 않고 여기 방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든 기도의 근본은 보현행원이다. 보현행원, 어떻게 내가 절에 다니고 기도를 해야 되냐라고 스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부처님 마음은 어떻게 가져야 되고, 불자의 마음은 어떤 것이죠? 이게 잘 모르잖아요. 명확하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보현행원을 세워라. 그래서 보현행원품을 읽으면 다 나와요. 거기에서. 부처님한테 예배 공경, 조성엽을 늘 하고, 여러분 집에서도 따로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한테 예불을 하면 좋죠.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하면. 그래서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 또 다음 생, 어느 생을 맞이해도 계속해서 나는 부처님한테 예배 공경하겠다. 그리고 존중 찬탄. 부처님을 찬탄하겠다. 부처님 훌륭하십니다라고 찬양하고 참불가를 부르겠다. 어디 가서나 부처님 자랑을 하겠다. 여러분들 친구를 만나도, 가족을 만나도 어디 가서도 부처님 자랑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한테 늘 공양을 올리겠다. 여러분들 부처님 모신 날에 내가 쌀 100가마 그냥 또 부처님 성도절에 꽃을 이렇게 100만원치 공양, 또 다른 무슨 날 한국 결제일에 과일을 100만원, 이게 그러려면 복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릴 수 있으려면 이 사람이 복이 많아야 돼. 그릇이 커야 돼. 그러니까 내가 세세생생토록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기를 수미산만큼, 떡하고 과일을 이렇게 차, 꽃 이런 것들을 수미산만큼 올리겠다라는 원력을 세운다는 것은 곧 부처가 된다는 거잖아요. 공양을 올린다. 공덕을 많이 쌓겠다라는 거. 부처님한테 참회를 늘 하겠다고. 역시 이런 말씀들을 생각을 늘 하는 것이 내가 불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게 보현행원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오늘은 보현행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제 생활 속에 삶의 원리도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마음이 평온해야 돼. 마음이 평온해야지, 아, 그래, 보현행원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보현행원이 약하면 마음이 평온하지 않아. 마음이 상처받으면 보현행원이고 뭐고 아무 생각이 안 난다라는 거야, 이게. 보현행원이 어느 정도 이렇게 원력이라고 그래요, 보현행원은. 다른 말로. 원력이 서면 마음에 약간 상처를 받아도 안 삐져. 삐지질 않고. 그냥 뭐, 부처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죠. 그냥 넘어가. 근데 이제 아직 원력이 크질 않으면 마음의 상처 입으면 다 싫은 거야. 안 하고 싶어요. 싫어요. 절도 다니기 싫어요. 뭐 그렇게 돼요. 근데 마음에 상처 입는 것 중에 가장 상처를 많이 입는 것은 우리가 말로써 상처 입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리를 잘 생각을 해야 돼.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주 고대로부터 이 사람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동물보다 머리가 잘 돌아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살아남기 위해서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돼, 우리가. 그러려면 우리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 말아야 돼. 절벽을 타야 돼, 말아야 돼. 도망갈 때 어디로 도망가야 돼? 판단을 잘해야 되잖아요. 사람은 그런 판단을 참 잘해요. 다른 동물들보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런 평가는 대상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물건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사람에 대한 평가도 끝없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끝없이 해. 오늘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스님 강의가 좀 괜찮은 것 같다? 스님 강의가 좀 별로다.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속으로 평가하잖아요. 나 자신도 평가하지만 상대도 계속 끝없이 평가를 해. 그래서 아, 스님이 오늘 잘생겨 보이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스님이 뚱뚱하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를 끝없이 평가하는 게 우리 머릿속에 돼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끝없이 평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을. 그런 습관을 아예 가지고 있어. 예, 보살님 지금 오시네요. 지금이라도 오셔서 훌륭하십니다. 보살님 성품이 아주 좋으세요. 내가 만난 분 중에 보살님이 제일 성격이 좋아요. 성격이 정말 원력이 아주 크세요, 보살님이. 네.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보자마자 보살님은 참 원력이 크세요. 저 보살님은 또 기도를 잘하세요. 저분은 또 예쁘세요. 뭐 등등 이런 평가를 내리잖아요. 보살님 이야기를 들으세요. 저도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얘기를 안 듣고 딴 걸 하고 있습니다. 평가. 우리는 끝없이 평가를 내려요. 남을 내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남을 내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남을 내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맹점이 있어요. 나가 남을 평가하는 건 괜찮아. 늘 하는 거니까. 근데 남이 나를 평가하는 건 이거 좋게 평가하면 좋지. 보살 원력이 훌륭하십니다. 기분 좋죠? 좋게 평가하면 좋게 평가하면 저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약간 내 생각하고 다르거나 좀 껄껄직하거나 이러면 그때부터는 자존심 상하든 기분이 나쁘든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늘 이게 여러분들이 대상을 평가하는데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가 더 많아요, 사실. 의심해야 되잖아, 상대를. 상대를 의심하고 또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장단점을 판단하려고 하다 보면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꾸 눈에 들어와요. 우리가 장점이 더 잘 보이겠어요? 단점이 더 잘 보이겠어요? 본능적으로 단점이 더 잘 보이는 게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나요?
보이죠? 여기 점 있는 거. 보이죠? 점 있는 거 보이죠? 아니, 까맣게 가만히 있다가 점 하나 딱 찍으면 이게 보인다고요. 다른 데는 다 맑고 깨끗한데 점 하나 딱 찍었다고 이게 보이는 게 우리의 기본적 사고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들이 평상시에 착하고 좋아요. 그런데 숟가락 먼저 들었다고 나쁜 놈이라고.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그랬어. 그 말대꾸했다고. 아들이 착하고 좋거든요, 성품이. 그런데 아버지한테 말대꾸했다고. 그 말대꾸했다고 그래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죽일 놈. 말대꾸한 요거 하나 다른 거 다 괜찮은데 말대꾸한 것이 눈에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말대꾸했다고 이놈 어디서 보리장보리 없이 막 이렇게 막 때릴 듯이 아들을 막 그렇게 하죠. 마찬가지예요. 저도 좋은 사람이에요. 저도 좋은 사람인데 어쩌다가 제가 뭐 여러분들 마음에 안 맞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었죠. 그렇겠죠. 그럴 때는 저 스님도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대체로 다 많아요. 우리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선하고 착한 사람이 더 많거든요. 절에 처음 오는 사람이든 절에 봉사한 사람이든 뭐 한 사람이든 봉사하고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탁 이렇게 뭔가 탁 튀는 게 있어.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는 물어뜯어요. 물어뜯어.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싫은 거야. 이것 때문에 환멸을 느끼는 거야. 원력이고 뭐고 그런 때 없어져. 내가 원력을 절에 10년 다니면서 원력을 막 이렇게 세웠는데 뭐 내가 한번 이렇게 됐다고 또 누가 다른 나랑 친한 사람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그런 걸 보고는 저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저러다니 라면서 환멸을 느껴서 그냥 기분 나빠 이렇게 되는 일이 많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업력은 단점을 잘 볼 수 있는 업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단점을 될 수 있으면 말하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겠다. 될 수 있으면 장점을 여기에 점 하나 찍히면 훌륭하지. 맑고 깨끗한데 까만 점 하나 있으면 티가 생겼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까만데 딱 하나 생기면 티가 오게 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티 하나 탁 포인트가 생겼네. 포인트.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포인트가 없잖아. 근데 딱 찍히니까 포인트가 생겼네. 뭔가 하나 딱 일어났네. 이것이 좋게 일어났든 나쁘게 일어났든 그런 거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뭔가 좋은 게 일어났네. 포인트가 생겼네. 달라졌네. 하면서 그것들을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대들으면 얘가 다 컸구나. 얘가 다 컸구나. 야, 역시 내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버리장머리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컸구나. 거짓말을 하면 얘가 세상을 알아가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거짓말 한다고 또 드립다. 이놈 네가 어디서 그런 것을 배웠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네가 세상을 알아가는구나 하면서 인정을 해주고 늘 거짓말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거짓말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거짓말 안 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나쁜 짓도 해봐야지. 도둑질을 그렇게 아버지 주머니에 있는 거를 10,000원, 50,000원 슬쩍 해가 자꾸 내 아들이 들켰어. 그러면 혼낼 게 아니고 이야 너도 할 줄 아는구나. 너도 할 줄 아는구나.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나쁜 행동이라는 거 알거든요. 나쁜 행동을 나쁜 행동이라고 지적하면 오히려 반항심이 생겨요. 나쁜 행동 너도 할 줄 아는구나. 사람들이 많이 하던데 하면서 너 다 컸구나 라면서 그런 것도 한 번씩 해보면서 하는 거야 라고 차라리 이렇게 말해주면 그럼 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버지는 정당하게 살아가는데 엄마도 정당하게 살아가는데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한 번씩 도둑질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진심이겠습니까?
아들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자식이 이렇게 이런 경험도 하고 저런 경험도 하고, 싸우고도 오고, 도둑질도 하고 오고, 거짓말도 하고 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빵점도 맞고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빵점도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는 안 하고 죽일 듯이. 그렇게 하니까 다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자꾸 사고를 전환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사고 전환하는 연습. 저 연습 되게 많이 했어요. 그냥 제가 이런 사고를 가진 게 아니에요. 늘 강의도 하고 공부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그러면서 이런 딱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고 전환하는 연습을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자유롭게 못하지만 그래도 연습 좀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연습을 별로 하지 않았잖아. 지금 강의를 듣고 그런가? 이러면서 이제 자꾸 사고를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게 아니라 그것을 긍정적으로 사고 전환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도 편하고 그래야지 또 문제도 진짜 해결이 돼요. 사람들은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길이라고 이 길이라고 길을 일러줄 필요 없어요. 다들 급하니까 마음이 내가 우리 아들 잘 됐으면 좋겠어. 우리 절에 오는 신도들 잘했으면 좋겠어. 불교대학 회장님 뭐 운영 잘했으면 좋겠어. 해서 조언한다고 이 길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도 아니에요. 실수를 저지르면서 성장하는 건 놔두면 그래도 잘하겠거니 하고 지지해 주는 게 좋아요. 실수해도 아유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했어요.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우리도 지나고 나니까 보니까 그랬네요. 라면서 모르는 척하고 아이고 네 잘하십니다. 잘못해도 잘한다라고. 왜냐하면 평가는 스스로 알거든요. 이게 좋은 성과가 났는지 나쁜 성과가 났는지 본인이 알거든요. 우리가 굳이 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경험을 해서 성공을 하든 실수를 하든 경험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성장에 더 큰 도움이 돼요. 그냥 나는 열심히 살면 돼.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들은 열심히 살면 아들 딸들은 그걸 보고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애가 실수를 했을 때 좀 또 다른 생각을 했을 때 급한 마음에 그러지 마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이제 어그러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면서 참 중요한 것이 또 뭐냐면 우리가 집이 가족이 이제 4인에서 6인 가족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1인 가족이지만 한 가족이 4인에서 6인 가족이 살고 있어. 그 집에서 접시가 날라다니지 않고 큰 소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밖에까지 막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이 가족이 화목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옆집에서 큰 문제가 크게 무슨 소리 나고 뭐 깨지는 소리 나고 이러지 않는 이상 옆집은 사람들은 참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 저 부부지간은 참 잘 지내는 것 같다. 또 부모 자식이 참 인사성도 밝고 잘 지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 집에 들어가면 이 4인 가족이 어떻게 살겠어요? 잘 화목하게 잘 살기도 하지만 부모 자식이 만나면 인사도 안 하고 각방에 들어가고 부부가 서로 각방 살고 말도 안 하고 삐져 있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끝이 없어. 내부 갈등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어떤 딸은 한 달씩 얘기를 안 해. 이런 갈등이 끝이 남이 볼 때는 잘 살아. 남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대부분. 물론 집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4인 가족이 정말 화기애애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지가 않아. 근데 그게 정말 4인 가족이 화기애애하게 잘 살려면 그 마음 공부를 진짜 자비스러워야 돼. 너무너무 자비스럽고 그리고 지혜로워야지 이 4인 가족, 6인 가족이 늘 희희낙낙거리면서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에는
이 가족들끼리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관계해야 되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족들이 그냥 같이 있으면 갈등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족만 그런 게 아니라 모임까지도 그래. 모임까지. 가족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아주 모임까지. 여러분들이 모임을 가지면 10명, 20명 모임 많잖아요. 이게 서로 파가 갈려. 10명, 20명 모임을 가지면 파가 갈려. 서로 말 안 하는 사람이 생겨. 서로 막 싸우듯이 하는 사람들이 생겨. 아니, 이게, 우리가 이 갈등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까 우리는 늘 평가하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업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 달라. 그래서 갈등은 반드시 있어. 근데 갈등을 싫어하면 안 돼요. 갈등을 봉합하면서 화합을 일구어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절에 갔더니, 황룡사 갔더니 다도반하고 합창반하고 싸우더라. 지금 둘 다 없어. 싸워가지고. 다도반도 없고 합창반도 없어. 둘 다 싸워가지고 없어졌어. 막. 둘 다 싸워서 없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도반하고 합창반하고 싸우더라. 이게, 괜찮아요. 우리 보살님 훌륭하십니다. 여기서는 안 보이거든요. 여기, 스님한테는 안 보이니까 전화하셔도, 뭐 괜찮아. 전화하시도록 놔두세요. 네. 자, 그래서, 절에 왔더니 다도반하고 합창반하고 막 싸워. 막 싸우면, 저 절 시끄럽다. 속 시끄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갈 데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회는 발전이 없어요. 저 집안 잘 되려는 갑다. 다도반하고 합창반하고 싸우는 거 보니까 잘 되려는 갑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여야 돼.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치고받고 싸우면 서로 서로 교환이 돼서 그것을 접합을 시켜서 봉합을 시켜서 화합을 일구어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데는 갈등이 필수적으로 갈등의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소리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소리 안 나는 가정이 좋으냐? 아니에요. 큰 소리 안 나는 가정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한 번씩 큰 소리 나지만 금방 또 화해해서 깔깔깔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절에서도 큰 소리 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또 화합해서 또 우리 열심히 또 기도하자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 살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남한테 싫은 소리 들은 거, 남입에 오르내리는 거, 나에 대해서 단점이 남입에 오르내리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나에 대한 단점이 오르내릴 수밖에 없다. 당연하다. 내가 성인군자도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탐욕심 다 있잖아요. 이기심 다 있잖아요. 내 탐욕심과 이기심을 옆에 사람이 다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하면 안 좋게 얘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저 사람 욕심이 디글디글해. 얼굴 봐. 욕심이 막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뭐 잘났나요? 욕심 있게 생긴 내가 업이 두터운 거지. 그럴 때는 참여하고, 내가 좀 더 열심히 욕심을 버리고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남 입에 오르내리는 게 싫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마음 편하게 못 살아요. 갈등이나 지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민할수록 삶은 고통. 그런 게 싫어서 아무 활동 안 하고 집에만 있고 싶다고요? 그럼 더 괴로워요. 더 괴로워.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도 타기 하는 사람은 왜 파도 타기를 하겠어요? 너무 재밌으니까 파도 타기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 등산 갔는데 저 등산 너무 좋아해요. 등산 힘들어요. 갈 때마다 힘들어요. 저 낮은 이 파산도 힘들어. 하지만 힘들지만 좋아요. 힘들지만. 원리가 다 그래요. 사람들하고 갈등하는 게 힘들지만 그게 또 살아가면서 그 갈등을 접합하고 봉합하고 이렇게 해 가면서 거기서 우리는 삶이란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 자세거든요. 이것이 기본이 돼 있어야지
그런 상태에서 보현 원력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원력이 꾸준하게 막 자라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남에게 평가당하기 싫어하고 갈등 싫어하고 좋은 것만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자꾸 마음이 상처받아서 원력이 성장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고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옆에서 지적하기보다는 지지해주고 잘한다 잘한다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우리잖아. 내가 넘어졌을 때 막 옆에서 깔깔깔 웃는 것보다는 옆에 일으켜주고 괜찮아 괜찮아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좋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을 때 그걸 막 뭐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더 잘 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옆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그런 사람 나한테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라면서 왜 나는 그런 사람이 돼주지 않냐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내가 우리 자식한테 끝없이 사랑해주는, 내가 이웃한테, 내가 그리고 도반한테 끝없이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나는 왜 그런 사람 없을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래서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여기에 점이 딱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아니라, 잘 됐다. 잘 됐다. 좋은 일이 생겼다. 해결할 일이 생겼다. 우리 아들이 도둑질 했으면 잘했다니까? 잘했어. 거짓말 했으면 거짓말도 할 줄 알고, 다 컸구나, 얘야. 이러면서. 뭘 잘못했을 때, 오히려 이렇게 그것들을 다른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 그게 지혜가 돼요. 막 혼나는 아이들은 자식이 늘 혼나잖아요? 나중에 결혼하면 결혼 생활 다 깨져요. 오히려, 너 거짓말도 할 줄 아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도 유연성이 굉장히 좋아서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 화합해서 더 잘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상대에게 개입해서 그걸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었고 여러분도 자식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4월 보름날입니다. 오늘 공부 시작하는 한거 결제일인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한거 결제일에 오늘 강의를 듣고 생각의 전환이 무궁무진하게 일어나서 지혜로운 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세요.